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것을 떠나서 승가 공동체 공동의 규범을 따르잖아요, 스님들은. 그 일과가 사회인들하고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스님의 지금 생활,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님들이 일반인들하고 생활에서 가장 다른 게 이제 예불을 매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절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불하고 공양만 제대로 해도 중로로 잘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불은 이제 새벽 예불은 이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소임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한 5시 정도까지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불공이라고 해서 점심 때 하는 예불이죠. 네. 10시부터 뭐 한 11시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1년 365일 하루도 이제 빠짐없이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파일에도 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없이 하는 네. 거고, 새벽 예불하고 사시불공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제사가 있으면 사시불공 끝난 뒤에 네. 보통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내지요. 뭐 네. 1시간 정도. 법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보통 이제 사시불공 끝난 뒤에 법회를 하죠. 이어서, 예. 네, 바로 이어서. 그것도 뭐 법회도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일정은 점심 전에 이제 이렇게 대충 끝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템플스테이 관련돼서 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네. 뭐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다르죠. 네.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되는 1년 365일 네.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정은 예불. 네. 하고, 저녁 예불은요, 스님? 저녁 예불은 이제 원래는 이제 큰 절에서는 하는데, 우리 같이 이런 말사에서는 저녁 예불까지는 이제 스님 한 분만 대표로 이제 보통 하고, 네. 저같이 이제 주지스님 보는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밖에서 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녁 예불은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저녁 예불은 안 하죠. 그래서 스님 저 같은 같으면 경우는. 오후에 뭐 봉사도 있고, 그렇죠. 뭐 기관이나 관련자들하고 미팅이나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저녁은 유동적으로 스님은 좀 비워두시는 편이고, 취침은 언제 하시나요?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네. 에 자고요. 이제 심리적으로 10시 반이 넘어가면 좀 이제 불안하죠. 이제 다음날 새벽에 또 예불해야 되니까. 네. 4시부터 예불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 일어나야지. 된다는 이야기네요. 일선 사찰의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스님은 4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새벽 이제 뭐 10시 전후로는 취침하신다라는 일과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그냥 일반 신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형태의 스님의 일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들의 세계에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지위나 역할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직 정식 비구계를 받지 않은 학인 스님, 사미 스님들, 또는 뭐 3개월 동안 동한 거나 하한 거, 참선 수행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수행에 집중하시는 선방 스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도 학인인 시절이 있었고 또 선방에 다니는 수자 시절이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두 그룹의 경우에는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학인들 먼저 이야기하면 대개 이제 학인들이 있는 절은 큰 절이고 네. 시골에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가 79년도, 80년도까지 이제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절들은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불을 4시부터 시작한 거고 원래는 3시에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큰절 시골에 있는 큰절 산속에 있는 네. 큰절은 3시에 이제 새벽 예불 시작을 해서 대개 이제 강원 학인들은 금강경 독경도 하니까 한 3시, 4시 이래저래 하면은 5시 좀 넘어서까지 이제 새벽 예불을 하고요. 네. 강원 학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강의실 같은 거, 네. 이제 큰 방이라고 그래요. 그 네. 절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는 큰 방, 큰 방에 모여서 이제 아침 공양 전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제 강경을 하죠. 이제 네. 경전 읽기.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경전 읽기를 하고 네.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아침 공양을 네. 6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네. 바로 공양으로 하니까 좀 네.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바로 공양에서 끝나고 나면 7시에 이제 상강례라고 해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은 아침 조회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전체 강원 학인들이 큰 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상강례 그 형식이 있습니다. 네. 그 형식에 따라서 상강례를 그거는 뭐 짧게 한 뭐 5분, 네. 10분, 5분이면 끝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대기하는 시간. 예, 그 이제 밑에 스님일수록 오래 대기하고 네. 제일 위에 스님이 들어오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네. 그래서 수업이 보통 이제 7시쯤 시작해서 네. 한 8시 좀 넘으면 이제 수업이 끝나는데 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 뭐 더 오래 할 때도 있고 9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거는 네.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10시에 이제 보통 사시불공을 또 다 들어가죠. 네. 전부 다 이제 각자 자기 맡은 정각, 뭐 대웅전, 관음전, 뭐 각 정각으로 쫙. 이제 소임이 이제 다른 소임이 있는 스님들은 뭐 예를 들면 별자 이제 후원 담당하는 스님들은 후원 가서 이제 점심 준비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사시불공 하고 네. 11시 보통 한 11시쯤 점심 공양을 이제 바로 공양을 다 같이 네. 큰 방에서 하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은 이제 정해진 일정은 없어요. 그때 뭐 달라지는 거죠. 울력이 이제 있기도 하고. 울력이 있으면 울력하고 보통 강원에서는 이제 울력을 하거나 네. 뭐 특강을 네. 하거나 법 고치는 거 송광사에선 또 연습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그러시던데요. 것들 주로 이제 오후에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녁 5시에 저녁 공양을 하고 6시에 저녁 예불 네. 또 들어가서 저녁 예불 하고 그리고 9시에 취침하기 전에 이제 또 다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군대로 치면 이제 취침 점호? 지침 조모 같은 거 네. 그걸 또 자기 전에 네. 각자 입을 다 깔아놓고 이제 군대랑 비슷해요. 네. 이 일과는 스님 몇 년 전 일과인가요? 한 25년 전에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학인들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요즘 일과는 잘 모릅니다. 네.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라떼. 예, 그래 이제 학인들은 쉴 틈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예불하고 공양하고 수업하고 뭐 수업 준비하고 울력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갑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새벽부터 그냥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네. 다 가는 게 이제 강원 학인들의 생활이죠. 네.
그러면 선방에 안거를 들어간 스님들의 일과는 어떤가요? 선방 스님들과는 아주 심플합니다. 네. 똑같이 새벽 3시에 이제 예불을 하는데 네. 선방은 뭐 학인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하듯이 막 1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선방에서는 예불을 죽비 3번 치는 것으로 대신하니까 예불하는데 뭐 한 30초? 네. 짧게 뭐 아주 선방에 모여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선방 내에서 네. 그 좌선하는 그 자리에서 네. 절 3번 하고 죽비 맞춰서 네. 그리고 바로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좌선하고 이제 5시부터 6시까지 쉬었다가 네. 공양하고 나서 또 8시부터 10시까지 또 좌선하고 네. 또 쉬었다가 11시에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도 하고 네. 요거 조금씩 다른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제일 쉬우니까 일단 또 오후에 또 2시부터 4시까지 또 좌선하고 네. 5시에 저녁 공양하고 네. 보통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앉기도 하고 뭐 6시부터 9시까지 앉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새벽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2시간 네. 10시간 하면 새벽 2시간,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저녁 3시간 네. 요렇게 12시간 하면은 3, 4, 12 새벽 3시간, 오전 3시간, 네.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요 3가지가 제일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행정진 하는 데는 16시간 하는 데도 있고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맹정진은 3달 동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해인사 선언에서 이제 좀 성철 스님 당시에 그게 좀 유행을 해서 전국 선방에 한때 좀 했었는데 네. 그는 해제하기 일주일 전에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잠을 안 자고 정진을 계속 하는 거죠. 24시간 앉아 있는 거네요. 나는 용맹정진 하는 선방에서는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 안 자고 계속 앉아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 뭐 낮에 쉬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게 용맹정진. 어쨌든 하루에 최소 8시간, 뭐 보통은 뭐 12시간까지도 하고 제일 많은 게 10시간이 제일 예. 10시간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일과 시간 하는 동안 스님들은 그 시간을 참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어떤 모든 일과가 참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일반인들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보통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일들을 스님이 된 누구나 사실은 겪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그 일, 그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출가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새삼 놀라운 일인데요. 스님은 스님의 일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출가를 하셨나요? 당연히 몰랐죠. 네. 이제 사람은 또 다 적응을 하니까 네. 들어와서 또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네. 적응하고 사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선방에서 사는 게 정말 보통 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곱씹을수록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힘들기는 네. 선방보다 강원이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선방은 처음 몇 년은 이제 당연히 힘든데 네. 조금 적응이 되면 네. 이제 앉는데 적응이 되면 네. 힘든 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뭐 힘든 건 없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네. 공부가 안 되고 뭐 이런 등등 네. 그런 게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는 적응되면 그렇게 힘이 안 돼. 네.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하면 왜냐하면 10시간 정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네. 정상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평소에 자기가 몸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뭐 산책을 열심히 한다거나 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거 안 하면
몸이 이제 탈이 나가지고 못 앉아있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렇죠. 자기 몸을 풀어주는 거를. 그런 것들을 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다리 운동, 네.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뭐 요가하고 이런 것들은 꼭 해야 근육이 됩니다. 빠지기도 굉장히 쉽겠네요. 그런 걸 안 하면. 순방 가면 살이 빠져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뭘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힘드니까 네. 먹는 양이 작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10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감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네. 불필요한 살은 다 빠져요. 네. 그래서 손빵 스님들은 비만형은 없어요. 아마 초기에 뭐 이제 비만형은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선빵 들어와서 뭐 몇 년 안 된, 몇 년 살다 보면 비만형은 못 앉아있죠. 네. 그 선빵도 그렇고 강원 학인 스님들처럼 대중생활 큰절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스님의 역할처럼 말사에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요. 정해진 일과에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일과를 따르려고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오늘은 좀 하기 싫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스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휴식이나 일탈 뭐 이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되나요? 거기 이제 절집은 강원이나 선방 생활이 힘든 게 일탈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그 자체의 어떤 순간적인 육체적인 강도가 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을 뭐 몇 달, 몇 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일탈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스트레스죠.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 네. 요게 이제 관건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강호는 그나마 4년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뭐 군대랑 비슷하게 이제 입관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네. 여러모로 이제 좀 편해지니까 한 2년 정도 고생하면 이제 한 3학년 정도부터는 좀 편해지죠. 네. 지낼만 하고. 이제 선방은 3달 고생하고 3달 쉬고 네. 그렇게 하니까 더 버틸 수 있는 거지. 선방을 1년 360을 계속 그렇게 하면 못하지. 네. 그게 이제 무문관 같은 경우가 이제 쭉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이제 말사에서 소인 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생활이라고 하지만 대중이 많지도 않고 네. 또 일정을 내가 꼭 필요한 뭐 예부를 제외하고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일탈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네. 말사에서는 뭐 시간을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일이 많은 사찰이나 책임감이 큰 직책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고 바쁠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많을 거고 네. 그런 차이는 있죠. 네.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이 사람들 속에서 살 때는 토굴에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토굴에 혼자 살 때는 대중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스님들 생활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혹은 또 일반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여쭙니다. 스님들 생활이 이제 말사도 뭐 그렇긴 하지만 말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좀 그렇고 강원이나 선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자면 뭐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막 기합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단체 생활 하는 거죠. 방 같이 쓰고 막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거기에 이제 절집에서 내려오는 원칙이 이제 그거죠. 대중생활 할 때는 토굴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토굴에 혼자 있을 때는
대중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어라. 네.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 대중생활 할 때는 마치 내가 지금 토굴에 내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뭐 누구랑 말을 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근데 이제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죠. 네. 쓸데없이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일 가지고 논쟁하고 쉽게 말하면 어떤 뭐 그때 막 이슈거리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치 아무도 없는 산속에 있는 토굴에 내 혼자 있다 생각하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중생활 할 때는 그렇게 살면 대중들하고 충돌할 일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으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사람이 확 늘어지는데 네. 토굴도 이제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늘어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스님들하고 내가 같이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러면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정진하는 시간 이게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대중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거니까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마치 지금 내가 대중생활 하듯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그렇게 생활을 해라. 네. 그게 이제 절집에서 내려오는 원칙 같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디 가서 살든지 뭐 힘들지 않다. 네. 그런 거죠. 오늘은 스님들의 일과를 알아봤는데요. 이 일반 사회생활, 일상생활 하는 제가자들도 이런 거를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템플스테이는 사찰을 체험하는 거고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스님 생활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중생활을 체험하는 건 아니고 네. 대중생활을 체험하려면 뭐 예를 들면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이제 몇몇 사찰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뭐 송광사나 해인사 같은 데서 여름에 이제 수련법회를 전통적으로 했어요. 예.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이런데 뭐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강원 하균들 그냥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좀 오후 시간에 뭐 자선하는 거나 뭐 특강 같은 걸 좀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수련 뷔페 참석하면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죠. 이제 그런 거나 단기 출가가 지금 이야기한 스님들의 대중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네. 템플스테이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네. 사찰의 분위기, 네. 뭐 문화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이런 스님들의 생활, 불교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체험을 해봄으로써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득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서로 이제 조직 내에서의 갈등, 동료들 간의 좀 반목, 질시, 보이지 않는 파벌, 뭐 서로 미워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을 내고 자기 생각을 포기를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직장 생활도 그렇고 부딪히는 게 많아. 네.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합니다, 그게.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중생활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스님들의 대중생활을 좀 일주일 정도라도 경험을 해보면 직장 생활에서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가 하는 걸 본인이 최소한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불필요하게 내 생각을 많이 냈구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직장 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는데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네.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행자 생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하심하라는 걸 제일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심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자 때는 이제 타의에 의한 하심이 강제적 하심이. 환경을 그렇게 그냥 그렇죠. 조성을 해버리는 환경을 거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말도 무관하게 하고 뭐 질문에만 대답하게 하고 자기 주장 못하게 하고 시선도 항상 뭡니까 땅만 바라보게 네. 손도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네. 뭐 하여튼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면 내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부딪히는 게 많이 줄어들죠. 네. 일반적인 사회생활,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강화하고 나의 어떤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면 절에서 지내는 시간들은 그 나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님들의 일과 특히 뭐 선방 스님들의 일과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신기한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스님들의 일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